네, 오늘은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젊고 활력 넘쳐 좋습니다. 우리 발표자들도 다 젊은 사무관, 서기관들이신 모양인데 우리 청와대도 좀 구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책실장님, 비서실장님 불안하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또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이 라떼는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정말 진실 또는 진리처럼 받아들였죠. 근데 요즘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약간 뺨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름길,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기회가 적어진 사회, 저성장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변동적인, 역동적인 사회에서 아주 안정적인 사회로 바뀐 게 큰 원인일 겁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대별로 봤을 때 노인 또는 뭐 어린이, 영아 관련된 정책들, 장애인 정책, 이런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유난히 없는 정책을 발견했어요. 청년에 관련된 지원 예산 정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일부에서 무리하다라고 판단했던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걸 도입해서 시행해 봤는데, 어쨌든 액수는 적고 한계 연령만 혜택을 받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세대별로 보면 아마도 기성세대들 머릿속에는 청년들은 뭐 신체 건강하고 또 전도 양양하고 또 미래가 창창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보호하기보다는 기회를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경쟁이 정말로 기회가 적어서 경쟁이 너무 격렬하죠. 그래서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됐어요. 즐거운 도전이 아니라 고통이 되다 보니까 친구도 자꾸 사라지죠. 절대 요약한 노트 안 보여준다.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 된 거죠. 밟고 넘어가야 돼. 함께 손잡고 함께 극복하는 동지들이 아니라 정말 우정을 나누는, 정을 나누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부터 밟고 넘어가야 내가 산다, 이런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세대별로는 가장 취약계층이 됐죠.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인 희망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러나 또 잘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인류 역사상. 뭐 전쟁의 시대, 정말 오래된 기근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낳고 또 희망이 있었죠. 우리 자녀 세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신규 세대, 젊은 세대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나의 미래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는 내 삶이 훨씬 나아질 거다. 이렇게 믿었죠.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출생도 결코 망설여지지 않았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원망할 수만은 없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가끔씩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역시 나도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청년의 삶은 곧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의 미래이자 현재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또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또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주변에 제 근처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실 기회로 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향 성장이 아니라 상향 성장할 수 있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거기에 국가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어요.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파이를 키워야 이 기회가 늘어나야 그 속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실효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또 정책을 우리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 우리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한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또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 딸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무관들 중에 아직 미혼인 분들은 아들, 딸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하게 될 경우에 그 미래의 아들, 딸을 생각해서 고민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겠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고 이 정책으로 내 삶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부처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참 많이 하죠. 출생률 낮은 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진 것 없는 맨 땅에서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그 위대함도 세계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청년 문제를 포함한 미래의 희망이 적어진 사회에서 이 고통받는 이 상황도 세계 최악인데 우리가 가장 신속하게 또 가장 유효하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희망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 모범적인 나라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찾고 또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되겠죠. 또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저나 총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의욕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이 세월의 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곁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첫